감정가 12억짜리 상가주택, 실제 가치는 11억 수준이라면 수익률 30% 계산, 이 물건 입찰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해당 물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대지 면적은 약 59평, 연면적은 약 100평 정도 됩니다. 2019년에 준공된 건물로 총 4층 규모의 다중주택이며 1층에는 상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9795이고요. 감정가는 12억, 최저가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경매 일정은 내년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나 규모를 고려하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을 만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층별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전용 면적 약 26평 정도의 상가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약 5평에서 6평 정도 되는 원룸 5개 호, 3층 역시 2층과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구성으로 원룸 5개 호입니다. 그리고 4층은 테라스가 포함된 7평에서 8평 정도의 1.5룸 2개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포함해서 전체 호수는 총 13개호입니다. 외관을 보면 전면은 다양한 석재를 사용했고요. 측면은 1층 부분만 석재, 상부층은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지 만 6년을 넘긴 건물이지만 외관에서 오래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실내 공용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출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마주합니다. 계단참은 페인트와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공용 복도는 천정은 목재, 벽면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펜던트 조명과 LED 조명을 활용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현장 확인 결과 파손된 타일이나 눈에 띄는 누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공용부 관리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 상태만 놓고 본다면 임대 운영에 있어 큰 부담은 없어 보이는 물건입니다. 다음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민동 안에서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상 본건이 위치한 이 블록이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해당 블록은 소규모 상업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함께 형성되어 있고요. 상업지 주변의 대로변을 따라서는 일군 프랜차이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안쪽 이면도로의 상가주택에는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상권 형태를 보면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된 전형적인 근린 상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블록을 기준으로 북측으로 올라갈수록 소비 상권의 활성화 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북측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음식점과 주류 판매 업소들이 밀집해 있고 건물 역시 오래된 구축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본건이 위치한 남측 구간은 준신축급 건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음식점이나 술집처럼 거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종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동일 상권 내에서도 남측에 위치한 건물들이 임차인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건의 입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도로 여건입니다. 본건 우측으로는 전민동의 주요 간선도로인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고 해당 도로로부터 100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차량 접근성 자체는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실제 건물로 진입할 때 이용하게 되는 도로는 8m 정도의 이면도로이다 보니 차량 교행이나 주차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인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과연 적절했는지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건은 총 12억 원의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중 대지 약 59평이 7억 천으로 평당 약 1217만 원, 2019년식 4층 건물은 4억 9천으로 평당 약 493만 원에 평가된 구조입니다. 이 감정가를 이후 사례들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재산정해 보면은 건물은 평당 약 480만 원, 토지는 평당 약 1238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이 재산정된 토지 기준 가격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사례 5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식 상가주택은 13억 5천에 거래되었고 토지 기준 평당 약 1106만 원입니다. 2020년식 상가주택은 매매가 14억 3천으로 토지는 평당 약 1149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01년식 오래된 다가구 주택으로 매매가 4억 7천, 평당 약 575만 원 수준입니다. 네 번째는 2023년식 다가구 주택으로 11억 2천에 거래되며 평당 약 882만 원. 다섯 번째는 1999년식 2층 건물로 매매가 4억 4천, 토지 기준 평당 약 758만 원입니다. 이 5건의 실거래 토지 가격 평균은 평당 약 894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재 중개 매물 시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공원 앞에 위치한 2002년식 상가주택으로 매매가 7억 3천, 토지 기준 평당 약 815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이면도로 삼거리에 위치한 2021년식 준신축급 건물로 매매가 19억, 토지 기준 평당 약 1618만 원으로 현재 중개 매물 중 가장 높은 가격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세 번째 매물은 두 번째 매물과 같은 라인에 위치한 2019년식 건물로 매매가 14억 5천, 평당 1244만 원입니다. 네 번째 매물은 특별한 특징이 없는 2001년식 오래된 건물로 매매가 5억, 평당 650만 원 수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매물은 2016년식 다중주택으로 매매가 9억 2천, 토지 기준 평당 약 952만 원입니다. 이렇게 5건의 중개 매물을 종합해보면 토지 기준 평균 가격은 평당 약 1,056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이제 전체를 종합해보겠습니다. 실거래 토지 가격 평균은 평당 약 894만 원, 중개 매물의 평균은 평당 약 1,056만 원으로 두 가격의 평균 값은 약 975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본건의 토지 감정가는 평당 약 1,238만 원으로 시세 대비 최소 평당 100만 원 이상 높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건보다 입지가 더 좋은 매물들이 평당 약 1,100만 원 수준에서 실제로 거래되었다는 점입니다. 본건과 거리적으로 인접한 실거래 사례를 보면 2024년에 거래된 448-7번지, 2025년에 거래된 458-6번지 모두 토지 기준 평당 약 1,100만 원 수준에 거래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건보다 입지가 나은 매물인 458-8번지가 현재 시장에서 토지 기준 평당 약 1,244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본건의 토지 감정가인 평당 1,238만 원은 실거래와 중개 매물 시세를 모두 고려했을 때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본건의 적정 토지 시세는 평당 약 1,000만 원 수준, 높게 평가하더라도 평당 약 1,10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산출한 시세를 기준으로 본건의 토지 가격을 평당 약 1,050만 원으로 가정해 감정가를 재산정해보면 본건의 적정 감정가는 약 11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최초 감정가인 12억보다 약 1억 정도 낮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실제 시장 가치는 약 11억에서 11억 초반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이 범위 안에서 입찰가를 설정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본건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본건과 연식이 비슷한 임대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식 전용 면적 5평에서 6평 정도의 원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에서 45만 원 수준으로 임대되고 있고요. 2019년식 원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1.5룸의 경우는 2018년식 기준으로 보증금 2000에 월세 35만 원 또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보증금 1000에 월세 45만 원 수준으로 매물 광고가 확인됩니다. 이를 평당가로 환산하면 원룸은 전용 면적 기준 평당 약 94,000원, 1.5룸은 평당 약 68,000원 수준입니다. 이제 앞서 확인한 임대 시세를 본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층 상가의 경우 기존 임차인 조건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증금 2,000, 월세 1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원룸은 보증금 500에 면적에 따라 월세를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차등 적용했고요. 테라스가 포함된 1.5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를 각각 45만 원, 5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전체 임대 보증금은 총 9천만 원, 월세 총액은 약 630만 원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면적당 평당 임대료로 환산해 보면은 원룸은 평당 84,000원, 1.5룸은 평당 75,000원 수준으로 현재 전민동 임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무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존 세입자들의 권리 신고 내용을 보면 보증금은 3천에서 5천 수준, 월세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임차되어 있었고 당시 기준 평당 임대료는 약 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현재 설정한 임대료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절하게 잡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본건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입찰가는 최근 전민동 평균 낙찰가율인 75%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12억의 75% 수준인 9억에 낙찰된다라고 가정하면은 대출 비율 80% 적용 시 약 7억 2천을 대출로 조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각종 부대 비용으로 약 4,3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낙찰 시 실제로 투입되는 자기 자본은 대략 2억 2천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임대 보증금 9천만 원이 회수되면 실제 실투 자금은 약 1억 3천만 원 수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달 월세 630만 원이 들어오고 여기서 대출 이자 비용을 제외하면 월 순임 대소득은 약 33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 수준이고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약 3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대출 없이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무대출 수익률은 약 9%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치는 경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주 나이스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정가 대비 70% 이하 구간에서 낙찰받는다면은 수익 구조나 안정성 면에서 훨씬 만족스러운 계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전민동의 낙찰 가율 흐름을 고려하면 그 수준까지 내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감정가의 7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입찰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은 본건의 사건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9795이고요.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상가 겸용 다중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2억 원, 최저가는 8억 4천만 원으로 경매는 2026년 2월 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권리 신고 내용을 보면 현재 총 12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한 상태이고 신고된 임차인 전원 모두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보면 선순위 근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전부 말소 대상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비교적 깔끔한 권리 구조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전민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룸 위주로 구성된 건물이다 보니 면적 대비 임대 효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건물 컨디션이나 입지 여건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세를 정확하게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낙찰만 받는다면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도 꽤 괜찮은 투자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상가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물건처럼 경매나 매매로 취득을 고려하는 상가주택의 수익성 분석이나 예상 입찰가 또는 적정 매매가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속에 안내된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별 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인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물건과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